7, 8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죠?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해마다 이제 5, 6월달 지나고 이제 7, 8월이 되면 좀 이제 마음이 바빠지긴 하는데 이게 탄력이 좀 잘 안 붙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름이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7, 8월에는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 두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줘서 그렇죠.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줘서 막 연습시키는 방법. 그걸 작년에 해봤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또 이게 별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효과가 별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좀 적정선에서 한번 문제는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새롭게 만든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같이 이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섞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는 책을 읽어 가시면서 거기에 맞는 주제별로 문제를 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를 좀 빨리 찾으시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좀 문제를 푸는 시간이나 복습하는 시간을 좀 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들은 딴 게 아니라 중요한 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해서 내용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들 좀 더 빈칸을 비워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빈칸 비워놓은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 2주치가 먼저 나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빨리 오셔가지고 1시간 전에 푸는 것도 방법이 되긴 되는데, 1시간 만에 문제를 다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주 미리 나가니까 그 분량을 미리 한번 풀어보고 오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확인도 한번 더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7, 8월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전략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 공부는 복잡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공부는 아주 단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공부를 할 때 복잡하게 하게 되면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7, 8월에 뭘 하셔야 되냐면, 기출문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 자료하고, 가지고 있는 책들 가지고 딱 3개만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집중하셔가지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5, 6월 달에 기출문제 지문을 가지고 어디에 이제 정답이 있고 포인트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던져주면 안 되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복습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출문제하고 문제 자료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 확인하신 다음에 내용 자료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7, 8월은 무조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금 강의 자료하고 기출문제 나와 있는 쟁점들을 철저하게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메모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만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책을 이것 봐야 되고 저것 봐야 되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공부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과부하에 걸릴 뿐만 아니라 정리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어떻게 내가 행동할 것인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최선을 다해야 시험에 빨리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반드시 유의를 하시고, 7, 8월은 덥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하시면 7, 8월 정리가 좀 잘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9, 10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반에서 그때는 아마 미친 듯이 아마 자료가 나갈 건데, 그 나가는 자료에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정신없게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올해 좋은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 8, 9, 10 세어보니까 4달이지만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견디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합시다.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특이하게도 여러분들 구조화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7, 8월 또 간단한 구조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도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나갈 거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지 쓰기를 이제부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5, 6월 때까지 안 했던 사람들은 제가 반드시 다시 물어볼 겁니다. 백지 쓰기는 하고 있냐. 그래서 백지 쓰기는 지금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곤란하고요. 7, 8월부터 분명히 하셔야 됐다. 이제부터 쓰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한번 2페이지 보시면 출제 경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공부가 좀 덜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거 뽑아서 일단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7, 8월은.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파트는 법의 기초에서 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 헌법에서는 무조건 해야 될 게 헌법재판론입니다. 그죠? 다른 건 다 띄우고.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 행정구제 하나만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현상을 본다면 너무이행 확보수단에서 한 번 더 물어볼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행정구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형사법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이제 진정신분법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건 이미 친족상도례에서 다 했던 내용이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어쨌든 형사법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이제 상속이 이제 나올 차례가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민법 총칙보다는 요즘 추세로 따지면 채권법이 훨씬 더 문제 출제 비중이 커요. 근데 채권법이 크다라고 해서 이제 채권법에 그 로스쿨 대학원생들 보면 채권법과 관련된 책이 제가 볼 때는 페이지가 한 2,0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량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법과 관련되는 부분들, 불법행위, 그죠?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책임, 이 세 개의 차이점. 이걸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채권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는 딴 거 없죠. 물권 법정주의와 물권 변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어쨌든 한 문제에서 두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네 문제가 나오면 노동법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5문항이 나오면 이제 노동법은 올해 나오겠는데, 어쨌든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나왔고요. 하나 이제 안 나온 거는 뭐냐면 노동조합 및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1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 및 조정에 관한 법률 1조만 일단 정확하게 정리를 한다. 그거는 반대 포인트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완벽하게 일단 정리하는 게 일단 1차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는 거, 모르는 거, 이걸 나눠서 분명히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욕심을 내서 내가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해야지 하는 순간, 이건 7, 8월은 이제 그냥 무너져요. 왜냐하면 일단 일주일은 건건히 버팁니다. 2주일 딱 들어가는 순간 조금씩 밀립니다. 3주일 되면 더 밀립니다. 4주 차가 되면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 8월은 또 이렇게 가는구나.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안 고치세요. 안 고치는 분들은 끝까지 안 고치세요. 안 고치니까 이제 계속해서 시험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우리 학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가장 적합한 전략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그 점을 꼭 유의를 하시고 내용들 체크하실 때 꼭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8주차로 되어 있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7주차에 웬만하면 끝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 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비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5, 6월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주에 방학을 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7, 8월 달에 보통 2주 방학을 했는데 이번에 1주 방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제 스스로 지금까지 밀렸던 거, 그 다음 부진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 체력도 좀 보충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일단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에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 자료,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시는 교재 딱 세 권입니다. 그죠? 세 개만 가지고 정리하시고 끝내셔야 돼요. 예, 여기 더 욕심내시면 안 된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일단은 다 정리가 됐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전략이 다른데 이 전략을 쓰면 어떻겠냐? 아, 못 받았어요. 여기 지금 제가 여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일단 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그 누구지? 자료 배부한 사람이 오세요. 그때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이걸 가져가세요. 이상하다. 죄송한데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왔거든요. 여분 있는 자료를 들고 온다고 해도 깜빡했네요. 가져오자. 일단 잠시 다녀올 동안 한 5분 정도 잠시 쉬도록 합시다. 예.